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100년 역사가. 2024년 10월 17일 새벽 3시 세계가 잠든 시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타임즈 헤드라인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차 글로벌 33위, 일본 도요타 68위로 추락. 1950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제조업 강국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도요타는 일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완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159계단을 역전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드입니다. 22년간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22년간 제조혁신 컨설턴트로 살았습니다. MIT 박사로 포드 본사에서 수백 개의 공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런던 사무실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타임즈 화면 속 한 줄. 현대차 33위, 도요타 68위. 7초간 숨이 멈췄습니다. 22년 경력이 그 7초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3년 만에 159계단 역전. 말도 안 됩니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3번 클릭했습니다. 새로 고침, 또 새로 고침, 다시 새로 고침.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3위와 68위. 그 간격이 제 상식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잡은 제 손이 말입니다. 그리고 잔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보다 제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도요타입니다. 그 도요타 말입니다. 전설의 기업, 완벽의 상징, 제조업의 교과서. 제가 22년간 벤치마킹했던 그 회사가 밀렸습니다. 누구한테요? 현대차한테 말입니다. 한국 기업한테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런던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3년. 단 3년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면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를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87조, 영업이익 45% 증가, 생산성 지표 최상위권. 모든 수치가 현대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요? 하락세, 점유율 감소, 의사결정 지연, 검토 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검토 중이라니. 그 단어가 목에 걸렸습니다. 세상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움직입니다. 달립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검토하고 있었습니까?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 ESG 점수, 인력 이탈률, 혁신 지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히로 타나커. 전 도요타 수석 엔지니어. 현 현대차 기술 고문.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타나카. 당신이 뭘 봤습니까? 그는 도요타의 전설이었습니다. 30년 근속, 수십 개의 특허, 도요타 생산 방식의 전도사. 그런 사람이 왜 떠났습니까? 왜 한국으로 갔습니까?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붕괴입니다. 새벽 5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나는 직접 봐야 합니다. 손가락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3년 만에 159계단을 오른 비밀을 말입니다. 확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출발일 3일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아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즈 기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현대차 33위, 도요타 68위.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한국, 당신들이 뭘 했는지 보여주십시오.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35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며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심사대 직원의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비즈니스입니다. 도장 소리가 명확하게 울렸습니다. 5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선 20분 걸렸던 절차였습니다. 저는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시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이건 일본식 질서가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진화한 시스템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질서를 활용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남양연구소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현대차 가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요즘 잘 나가죠. 우리 자랑입니다. 그 말투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도요타 본사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건물에서 풍기는 에너지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빨랐습니다.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민수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칸막이가 낮았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레이드 박사님이시죠?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엔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현황, 생산 지표, 혁신 로드맵.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특히 의사결정 속도가 궁금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하나가 떴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안된 건입니다. 어제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승인됐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루 만에요? 회의는 30분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팀장이 제안하고 본부장이 검토하고 임원이 결재했습니다. 검토 기간은요? 회의 중에 끝났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요타였다면 3개월은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보고서가 아니라 결과를 남깁니다. 박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결과. 그게 차이였습니까? 타나카 고문님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뵙고 싶습니다. 타나카는 별관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블레이드 박사. 타나카-상. 당신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도요타를 말입니다. 타나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요타는 기다렸고 여기는 달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네, 완벽을 기다렸습니다.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안전을 기다렸습니다. 타나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한국은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실행이 먼저고 완벽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도요타 맨이 한 그 선언. 그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블레이드 박사.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곧 보게 될 겁니다. 이곳이 왜 다른지 말입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붉었습니다. 손에 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도요타는 생각했고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대차 본사 전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엔지니어, 임원, 팀장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뒷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관찰자로서 말입니다. 오후 2시 정각. 정의선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첫 마디가 명확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매출 87조 원. 전년 대비 23% 증가. 영업이익 45% 상승. 순이익 역대 최고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강당이 들썩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속도가 만든 결과의 증거 말입니다. 숫자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관세 25% 부과가 발표됐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 증산. 조지아 풀가동. 3개월 안에 완료합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함성이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개월이라고요? 도요타라면 6개월은 검토했을 일입니다. 12개월은 준비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에 실행하겠다고요? 검토 대신 결정. 두려움 대신 실행. 저는 적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내일 배터리 효율 프로젝트 브리핑이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동 3층 회의실. 프로젝트 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수진 선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효율 10% 개선 목표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기간은 3개월입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10% 개선이요? 3개월 안에요? 도요타라면 6개월 이상 걸렸을 목표였습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능 여부가 아니라 필요 여부. 그게 한국식 사고방식이었습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연구소에 나갔습니다. 팀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밤 10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반복됐습니다. 실패, 수정, 재실행. 끊임없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수진 선임이 소리쳤습니다. 7% 달성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면엔 7.2%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10%입니다. 계속합니다. 팀원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불평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9.2% 달성. 거의 다 왔습니다. 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밤. 이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냉각 파이프 각도를 17도로 조정하면 어떨까요? 17도요? 네,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끝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0.3%.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이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10.3%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샘의 결과였습니다.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신념의 증거였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속도가 품질을 이긴 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도요타는 완벽을 기다렸고 현대는 완벽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속도는 품질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속도는 품질의 어머니였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워싱턴발 속보가 터졌습니다. 미국 아시아산 전기차 전량에 관세 25% 부과. 즉시 발효. 저는 연구소 로비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심장에 총을 쏜 겁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관세 25%라고요? 미국 시장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상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관세 25% 부과. 미국 판매가 타격받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현지 생산 증대. 둘째, 가격 경쟁력 확보. 셋째, 배터리 효율로 상쇄.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현지 증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소 5,000대 추가입니다. 기간은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개월에 5,000대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설비 증설, 인력 충원, 부품 조달.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도요타였다면 어땠을까요? 즉시 본사 회의를 소집했을 겁니다. 검토 기간 3개월. 승인 대기 2개월. 실행 준비 3개월. 최소 8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 증설 즉시 착수합니다. 조지아 공장 풀가동 체제로 전환합니다. 협력사 긴급 미팅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토 기간은 없었습니다. 회의 30분 만에 실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속도는 총알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이드 박사, 괜찮으십니까? 솔직히 충격입니다. 무엇이요? 이 속도가 말입니다.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우린 늘 이렇습니다. 도요타라면 8개월은 걸렸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속도 때문에.
결단 때문에, 두려움 없는 실행 때문에. 다음 날 아침, 협력사 대표 30명이 모였습니다.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관세 위기입니다. 3개월 안에 현지 생산 5,000대 증대해야 합니다. 협력사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3개월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불가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려움은 해야 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15분 만에 30개 협력사 전부가 동의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불가능을 지시받은 사람들.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가능을 도전이라고 부릅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요타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옛 동료였습니다. 리처드, 관세 뉴스 봤나? 봤습니다. 도요타는 대책회의 중이야. 검토 기간만 2개월 예정이래.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개월 검토요? 응, 신중해야 하니까. 틀렸습니다. 뭐가? 신중함이 아니라 느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너 변했구나. 변한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느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입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모해. 속도는 위험이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느림이 더 큰 위험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검토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회사가 대비됐습니다. 도요타 검토 중, 현대차 실행 중. 한쪽은 회의실에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공장에서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고. 속도가 신중함을 이긴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과거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전명 10%. 배터리 효율 10% 개선. 주어진 시간 3개월. 관세 위기를 상쇄할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은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첫 주. 냉각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 실패. 효율 개선 2.1%. 목표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수진 선임이 말했습니다.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요? 12도에서 15도로요. 팀원들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밤 10시. 두 번째 시뮬레이션 완료. 결과 3.8%.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박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다시 합시다. 둘째 주.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냉각 파이프가 과열됐습니다. 실험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수리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박 팀장이 글을 받습니다. 불가능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팀. 나는 그때 한국의 집념을 처음 봤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셋째 주.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냉각 효율 5.2%. 그 다음 날 6.1%. 나흘 뒤 7.0%. 숫자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목표까지 아직 3%가 남았습니다. 시간은 한 달밖에 없었습니다.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이수진이 밤샘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따라했습니다. 연구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비었습니다. 재고를 긴급 주문했습니다. 저도 함께 남았습니다. 관찰자에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넷째 주 월요일 7.8% 달성. 화요일 8.3%. 수요일 8.9%. 목표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9.1%에서 멈췄습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2%가 한계처럼 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팀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가 안 됩니다. 포기할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냉각 파이프 각도를 17도로 바꾸는 겁니다. 17도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해본 각도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직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감이라고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정말입니까? 네, 우린 여기까지 직감으로도 왔습니다. 토요일 밤 9시. 마지막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컴퓨터가 돌아갔습니다. 예상 시간 30분.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분 경과. 20분 경과. 28분. 29분. 계산 완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0.3%.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됐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이수진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됐습니까? 네, 10.3%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3%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의 밤샘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 10.3%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그날 밤, 팀 전체가 회식을 했습니다. 박 팀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속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태도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속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도요타에서 일했지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살아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월 후. 위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극복했습니다. 저는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최종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시장 판매량 회복, 매출 반등, 점유율 동시 상승.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전년 대비 2% 하락, 현대차 전년 대비 12% 상승. 박 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 목표 달성했습니다. 조지아 공장 풀가동 정상화됐습니다. 배터리 효율 10.3% 적용 완료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3개월 전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삼켰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회식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이제 저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박 팀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린 관세를 견뎠습니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건배.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블레이드 박사님도 한마디 하세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개월 전에 저라면 분석했을 겁니다. 데이터를 제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웠습니다. 속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속도가 뭡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결단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스피드 오버 퍼펙션. 완벽보다 속도. 첫 문장을 썼습니다. 도요타는 완벽을 기다렸고 현대는 완벽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3개월간의 경험이 흘러나왔습니다. 숫자, 사례, 관찰, 깨달음.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적었습니다. The future belongs to the past. 미래는 빠른 자의 것입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논리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차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론 뒤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현대차의 속도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는 속도입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일주일 후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실로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속도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사람을 믿는 속도입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연구소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목적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했습니다. 아니, 편안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의 속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를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 당신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연구소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천 개의 그래프, 수백 번의 회의,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속도는 위험이 아닙니다. 속도는 선택입니다. 벽식의 초침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종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걸린 시간 단 7초. 7초 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타임즈 글로벌 순위. 현대차 33위. 도요타 68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그 숫자를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박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문 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유리벽에 빛이 닿았습니다. 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으로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 팀장이었습니다. 이내 연구소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금속처럼 울렸습니다. 강철과 인간의 결심이 한 음으로 섞였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런던 사무실에서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떨어뜨렸던 그 순간. 말도 안 되라고 외쳤던 그 밤. 저는 틀렸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몰랐던 겁니다. 속도가 무엇인지, 결단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앉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33위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목표는 20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0위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회장이 웃었습니다. 3년 전에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도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날의 새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확신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속도로 말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이 속도를 두려워했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속도가 바로 생명이라는 걸. 이 결단이 바로 미래라는 걸. 이 용기가 바로 혁신이라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요타 본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현대차 벤치마킹 요청.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요? 이젠 도요타가 한국을 배우겠다고요? 세상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메일을 닫았습니다. 일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말입니다. 책을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휴게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이드 박사님. 이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3년 전 런던에서 마셨던 커피와는 맛이 달랐습니다. 더 진했습니다. 더 뜨거웠습니다. 159계단의 새벽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새 보고서를 놓았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티미래는 빠른 자들의 것이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년간의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 그래프, 분석, 결론.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더 분석할 것도 없었습니다.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봤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대의 차가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저는 달랐습니다. 느림이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중함이 품질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22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느림은 퇴보였습니다. 신중함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기 위해서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하는 자가 미래를 가집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결정을 목격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로엔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게 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선을 멀리 보냈습니다. 저 멀리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지붕 위로 금빛이 번졌습니다. 두려움을 버린 자들만이 세상을 다시 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MIT 동료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리처드, 언제 돌아오나?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 남겠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선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 사무실의 그날 밤. 인천공항의 첫 도착. 남양연구소의 첫 회의. 밤샘 작업의 연속. 10.3% 달성의 순간. 관세 위기의 극복. 모든 순간이 저를 바꿨습니다. 관찰자에서 동료로. 회의론자에서 신봉자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속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다음 3년의 계획.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속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들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다음 목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여정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속도 안에서 말입니다.